네, 오늘은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최종 인수 후보로 에디슨 모터스가 떠올랐죠. 지금 뉴스 기사로도 도배가 됐고요. 이 소식이 들리니까 주변 여러 곳에서 그래서 쌍용차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에디슨 모터스가 진짜 쌍용 인수할 수는 있는 거냐라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쌍용차가 겪었던 그간의 아픈 역사들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쌍용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픔은 상하이 자동차에게 인수됐을 때였죠. 그때로 좀 돌아가 보자면 2001년 렉스턴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당시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대우자동차에 인수됐다가 다시 독립한 쌍용차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다가 렉스턴이 좀 대박을 치면서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2003년에 3조 4,173억 원 매출에 2,89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0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렉스턴뿐만 아니라 처음엔 코란도도 잘 팔렸을 시기니까요. 당시 쌍용차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회사를 인수해줄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당시 GM이랑 르노까지 쌍용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게 결국 매각이 됐죠. 그게 2004년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아픈 과거죠. 원래 기업을 인수하면 투자도 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상해기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시 중국 기업인 상해기차에 넘어간다 했을 때 말도 많았었는데요. 저것들 기술만 쏙 빼가려는 거 아니냐? 상하이차가 판매 차종 다변화를 위해 SUV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09년에 상해기차가 쌍용차 기술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났던 거죠. 당시 쌍용차가 국가 사업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디젤 엔진, 변속기 기술 등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째로 유출되어 버린 거예요. 큰일이죠. 그렇게 상해기차는 도망가 버리고 쌍용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회사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니 노사 관계에도 흠집이 생기고 결국 그러다 2009년 쌍용차 사태도 발생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때 쌍용차 회사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죠. 이로 인한 손실도 엄청났고요. 상해기차에 매각되는 당시 쌍용차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면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도 없고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해기차는 우리 이거 쌍용차보다 연구 인력도 많고 GM 폭스바겐이랑 협력하면서 이미 최신 설비까지 다 갖췄어. 기술 유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린 중국 최대 자동차 국영기업이야.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냐? 이러면서 안심을 시켰었죠. 근데 그러면서 야금야금 기술을 빼갔던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후 2010년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등장한 기업이 다들 잘 아시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입니다. 이때도 외국 기업이다 보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마힌드라는 쌍용차를 살리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룹 매각 당시 쌍용차 인수랑 유상증자로 투자한 금액 규모만 7, 8천억 원 정도였고요. 마힌드라가 인수한 뒤로 나온 티볼리가 대히트를 치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흑자 전환도 하는 등 좀 살아나는 것 같았죠. 근데 문제는 2017년도부터 또 적자로 전환되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티볼리로 한번 빵 터트리는 건 성공했는데 이후 등장한 신차들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티볼리는 소형 SUV이다 보니 회사에 그렇게 큰 돈을 선사해주는 차가 아니었거든요. 쌍용차 입장에선 2017년 등장한 G4 렉스턴에 사활을 걸어서 이게 좀 잘 팔렸어야 되는데 하필 이게 망해버렸어요. 이후 2019년 등장한 코란도 역시 티볼리 중짜라는 평가를 받으며 쇠락의 길을 걸었죠. 자꾸 이런 차들만 나오게 되니까 매년 적자는 쌓여가고 결국 작년에는 3년간 누적 적자만 4,690억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작년이월 쌍용차가 마힌드라에 SOS를 쳤죠. 우리가 경영 안정화를 하려면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니 이거 지원 좀 해달라고요. 근데 마힌드라가 당시 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마힌드라가 꼼짝하질 않으니 산업은행 측도 마힌드라 결정 없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버리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마힌드라도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인도네 코로나 사태로 차량 판매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지금 자기 본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앞마당을 챙기나요? 불이 났다고 해서 구경 갔는데 가보니까 내 집인 거야. 큰일 났죠 지금. 이후 마힌드라가 2,300억 정도를 지원할 테니까 정부랑 은행에서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은 저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 투입하지 말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힌드라가 만세를 불렀죠. 우리 이제 못하겠습니다. 쌍용차 팔게요 하면서 새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수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쌍용차 인수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자본 잠식률이 100%를 넘어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쌍용차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도 비탄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말이 안 됩니다. 작년까지 수치가 700% 정도였거든요. 보통 기업들 기준으로 100%에서 2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아무리 막장 기업이라도 300~400%를 넘어가면 좀 니네 이제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700%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2배가 됐어요. 지금 1000%가 넘었습니다. 거기 당장 갚아야 할 돈도 못 갚는 상태에 부품 수급까지 안 되니 공장도 안 돌아서 차 생산도 못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거기에 쌍용차가 지금 무슨 좋은 기술이 있나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더 심각한 건 차를 개발하려면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연구 개발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인포테인먼트 파트에는 지금 한 명 남았대요. 이게 어떤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과연 쌍용을 살려서 롱런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SM그룹도 손을 놨는데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45일간 쌍용차 실사를 거쳤는데 정상화 계획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죠. 이게 되게 점잖게 얘기한 건데 적나라하게 해석해보자면 우리가 쌍용차 살펴보니까 야 이거 미래산업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 아직도 얘네들 디젤 가솔린 이렇게 얘기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도 없고 야 우린 이런 회사 못 살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쌍용차 인수에 뛰어든 회사들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회사치곤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본입찰에 참가한 세계사 컨소시엄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금액 5천억을 제시한 ELBNT 회사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죠. 본사는 2층짜리 창고입니다. 이게 그 하가부하랑 카디널 모터스, 파밀리온 PE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데 자금 동원 능력도 증명을 못했고요. 입찰 지원서를 낼 때 보증금 30억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고 전기차 전용 미션과 공조장치 등 핵심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을 보유했다면서 특허 어쩌고 했지만 이것도 등록료를 미납해서 권리 소멸된 상태입니다. 결국 탈락했죠. 다른 쪽은 미국 인디비도 있는데 여긴 2017년 8월 설립된 미국 전기차 벤처 기업이에요. 결국 포기했죠. 남은 게 에디슨 모터스인데 진짜 이들 중에 그나마 실체가 있고 가장 합리적인 대상자로 보이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된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벌써 막 테슬라를 넘어서겠다, 체험엔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하시던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에디슨 모터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에디슨 모터스 혼자 인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컨소시엄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하나의 팀을 만들었죠. 여기에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KCGI, 그리고 키스톤 PE 등이 참가해서 자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사모펀드가 끼워져 있으니까 또 좀 불안하잖아요. 사모펀드 자체가 기업을 인수한 뒤에 대파라서 발생하는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먹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론스타나 카페베네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도 존재하잖아요. 에디슨 모터스는 결국 얼굴 마담이고 자본력의 실체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려면 부채만 7천억에서 1조가량이라서 아마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날 것이며 연매출 900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에 직원 180명 규모의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니 이거는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에디슨 모터스가 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죠. 지금 스마트 S 세단을 개발 중이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체험엔 전기차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비전이라고 내세우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전기버스도 이것 때문에 막 기술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그냥 SKD 세미넉다운 방식으로 만들고 있죠. 이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반조립 상태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그냥 조립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전기트럭 스마트 T1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신차를 개발할 기술력이 있다고 포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쌍용차가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업 회장님 강영건 대표님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라는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살리면 강영건 회장은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되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에선 당연히 쌍용을 인수하게 된다면 잘 살려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사실 잘 모르겠어요. 향후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좀만 더 파볼까요? 계속해서 자금 조달 관련 의문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최근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비용 조달 관련해서 1차 유상증자로 3천억 원 정도를 2차 유상증자와 자산담보대출을 해서 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이건 사실상 지금 당장 쌍용차를 인수할 현금 확보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7, 8천억 원 정도를 산업은행에 대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회생계획안을 보고 우리의 기술력을 알면 당연히 지원해줄 거다. 거기에 신용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달라는데 안 될 게 없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사내는 바로 에디슨 모터스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불편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수 관련 본협의가 진행이 되질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는한테 도와달라는 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지원 요청도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 사는 자금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자금 조달 내용과 수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너네 언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사는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 GM 군산공장 사태를 뻔히 바라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거기에 쌍용차 노조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많습니다. 인원 감축 안 하면 다임러 정도 되는 계열사 아니면 회생 불가능하다. 인력 반 이상은 덜어내야 가망이 보일 텐데 이런 말들이 많죠. 에디슨 모터스 측은 총고용 보장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에 7, 8천억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저 정도 돈 빌려주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산업은행이 쌍용차 이렇게 세우는 게 낫겠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담보로 돈 빌리는 거면 야 얘들 안 되면은 쌍용차 자산 매각하고 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나 저러나 막막하죠. 돈도 없고 기술도 의문이고 거기에 인수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실체 역시 의문인 현재 상황. 앞으로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의 행보를 정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넘어서 실제 인수 단계까지 진행될지도 함께 말이죠. 네, 오늘은 쌍용차의 아픈 역사를 정리해보며 에디슨 모터스 인수 관련 소식도 같이 다뤄봤는데요. 이게 정말 본협상부터 시작해서 실제 인수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